네, 전일제 글로벌 증시 폭락에도 국내 증시는 또 우려 대비 낙폭이 적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역 후강의 패턴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81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대외 불확실성보다는 대주주 이슈에 더욱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또 갈 길을 가는 국내 증시인데요. 시장에 대한 질문 지금부터 조성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고 또 한 달을 마무리하는 10월 30일인데 오늘 또 좋은 장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시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제 오늘 얘기를 할지 키워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맷집을 보여준 시장이다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전일 시장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분명히 내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좀 그런 야, 이제는 그래, 이게 고질병 같구나. 한번 좀 그냥 받아들이고 한번 갈 길 가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게 오늘이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좀 힘을 내줘가지고 좀 11월을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여담인데 그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 가수 이용 씨가 연금 타는 날인 거 아시죠? 라디오에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노래 있잖아요. 네, 어떡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아시죠? 예, 가수 이용 씨의 그 10월의 마지막 밤, 오늘부터 라디오에서 엄청 나올 거예요. 네. 그 벚꽃 연금은 아시죠? 벚꽃철에 벚꽃 노래 나오는 거. 그건 버스커인가? 그건 알죠. 네. 농담이 안 먹히네. 아무튼 가죠, 그냥.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죠. 코스피 차트로 먼저 가시면.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그 급락을 안고서도 시장이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고, 여기서 또 의미가 있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했죠.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를 무려 5,400억, 코스닥을 800억, 그리고 선물마저 6,200억. 그러니까 도합 거의 1조 2천억의 매도 폭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양봉을 그리고 마감을 했죠. 물론 아직 실적선인 60일선을 회복하기에는 거리가 약간은 있지만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내면서 추세를 다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속 편하게 여기 한 2,550까지 그냥 열어놓고 보자. 그러면 좀 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돼, 더 빠지면 안 돼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그 고통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냥 속 편하게 2,250까지 그냥 열어놓고 보자라고 하게 돼요. 생각을 해두자. 그러면 어제 2,300 전후에서 흔들리는 것까지는 계산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게 괴롭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보실 때는 물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희망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대하시는. 그러니까 지수를 한 2,250까지 열어놓으면 조금 우리가 견디기 좀 편하는 건데, 근데 다행스럽게 2,250 근처에도 안 오고 일단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제 개인이 1조를 또 매수했고 모처럼 동학개미가 활발하게 그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요것은 이제 코스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재확산의 역설로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는 그게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지금 철옹성 같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약간의 좀 반전의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없도록 하겠다. 조만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라는 발언을 일단 했고, 그리고 여당 쪽에서도 당론으로 일단 이것을 유예로 좀 가닥을 잡아놨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공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이 급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될 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900선까지의 매물대가 이제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게.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양도세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깨가 좀 무거워진 거예요. 어깨가. 그러니까 결국엔 그 결자해지라고 제약바이오의 오버행 이슈, 대조주 양도세 이슈로 코스닥을 주저앉혔는데 일단은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해주면 요 매물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돌파 시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한번 보죠. 환율 보시면 환율은 뭐 여전히 뭐 1130원 전후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매도한 것은 외국인들이 뭐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추세적인 거라고 보기 그것보다는 단기적인 좀 그런 스탠스로 판단이 된다. 이를테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이제 우리는 결과치를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건 좀 보고 가자는 심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일단 다행스럽게 미국의 3분기 GDP는 네. 그래도 상당히 좀 잘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걸 또 굉장히 좀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막판 뒤집게 나서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사실 아직도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일부 경합주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은 결국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는 좀 그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외국인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관망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3분기 GDP는 뭐 좋게 나왔고요. 뭐 기업들 실적도 좀 양호한 추세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아직 방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또 보여준 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재료들이 지금은 하방을 막는 용도로만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거꾸로 이제 이런 재료들이 이제 시장을 좀 올리는 쪽으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아마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올 때까지는 다 온 것 같아요. 올 때까지는 다.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건 있죠. 정말로 진짜 4년 전에도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그걸 우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박빙으로 근소하게 졌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나리오. 요 두 가지가 이제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 차트도 봤고 코스닥 차트도 봤고 환율도 봤습니다. 오늘 이제 뭐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4-4875로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증권주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접수가 됐는데 끝번호 5687님이 미래에셋 대우 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콩콜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뭐 그냥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결국 이제 4분기는 3분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콩콜만 안 했어도 시장이 그렇게 안 흔들렸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흐림이 내비쳐졌군요. 3분기는 아주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이제 4분기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좀 어려울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장중에 이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공부 안 했는데 하면서 시험 잘 보는 얄미운 우등생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콩콜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리고 4분기는 조금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공식적으로 콩콜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진짜 안 좋은 거야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좀 삼성전자는 항상 콩콜에서 장밋빛 전망의 실적 전망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진짜 힘들어하면서 이제 이게 흔들려 버린 건데.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제 60일선인 58,300원을 이탈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이제 맨날 공부 안 했다고 하면서 시험 잘 보는 우등생의 이미지가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요 가격대, 그러니까 60일선 이하, 실적선 이하, 그러니까 58,300원 이하, 뭐 심지어는 뭐 57,000원대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저는 이런 거는 매수하는 거는 이제 좋아 보이고,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김에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는 김에. 자, 일단은 삼성 SDS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원위치로 지금 삼성 SDS 돌아왔죠.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한번 볼까요? 삼성생명도 돌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물산도 거의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거 이제 요쯤에서 한번 사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에 들썩였죠. 그러다가 단기 시세로 내려왔죠. 근데 중요한 건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조만간에 다시 불거질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으시는 분들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지 확 급등했는데 그때 쫓아가는 건 제가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것도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급등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의 어떤 급반등에 편승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지배구조 관련한 최선호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11만 원 이하에서라면 접근해 본다면 조만간에 또다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겠죠. 네. 그랬을 땐 다시 한번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물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됐는지 싹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 궁금해하시는 분 계셨고요. 제약 바이오주 얘기가 확실히 좀 많기는 하네요. 녹십자 랩셀 끝번호 5829님이 전화로 접수를 해주셨고요. 문자로도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 추세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이슈 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 주말 체크 포인트도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뭐 저희가 좀 녹십자 랩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제가 뭐 번외편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그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녹십자 랩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바이오는 반등의 그런 추세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그 매수가가 얼마였죠? 5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58,000원이요. 예, 58,000원이면 이것도 솔직히 명백하게 추격 매수는 맞잖아요. 추격 매수는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반등 파동에서 일단 나올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뚫고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뚫고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돼도 전고점은 못 뚫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58,000원 시는 분들은 요 구간 어디쯤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47,8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건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물리신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것이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58,000원 오면 팔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55,000원 부근이면은 그러면 내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응 전략이 아닌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손실의 폭이 크신데 반등의 기회를 노려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봐드린 상담 내용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추후적으로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